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수 없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세종시 부지를 시찰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통합당은 비 피해 최소화와 복구 활동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줄곧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으로부터 여당의 입법 강행 드라이브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함께 부동산 공수처 후속 입법에 대한 입장과 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본선 경쟁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통위 회의 중계 관계로요.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으로 촉발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두고 오늘도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통합당은 월세로만 사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세 월세 전환 논란을 촉발시킨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지난 30일 본회의 발언,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켰다는 반응이 나오자 민주당은 윤 의원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 의원이 임차인의 서름을 강조했지만 결국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고 지적했고, 윤준병 의원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서민에게 월세가 전세보다 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국민들이 월세로밖에 살지 못하는 세상이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 주거 안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의원의 억양 등을 지적한 데 대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치졸한 행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부동산 법안들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나 종부세법 등은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통합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합당은 의석수로 저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유 발언 등을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중부지방에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폭우 대비와 피해 복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통합당은 홍수 통제소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정연 기자입니다. 중부지방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한 데 이어 제4호 태풍 하구피세 북상으로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부지를 시찰하려던 계획도 연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자연재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도시 홍수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홍수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그린 뉴딜 사업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치수 방제 대책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장 한강 홍수 통제소로 달려갔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범람 우려가 있는지 살피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고 그러기 때문에 한강 수위가 어느 정도 더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시도당을 통해 각 시도별 피해 상황을 챙기는 등 폭우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폭우로 도로와 철도 유실 피해를 입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측 업무 보고를 여야 합의로 간략하게 진행하고 기관장과 임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 복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 30일에 임대차 3법의 입법 과정을 비판했던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 본회의 5분 연설, 오늘까지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합당 내부에서도 야당으로서의 통합당의 활동 방식, 투쟁 방식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뭔가 모델을 제시한 거 아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통합당이 거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 앞에서 좀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말에 이 장외 투쟁의 방법도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예. 문제는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에 나서기에는 20대 국회 재탕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 정치적인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통합당 내부에서 윤희숙 의원이 이 앞으로 통합당에 나아갈 길을 좀 보여줬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과 어떤 막말이나 비하도 없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을 찔렀다는 평가인데요. 예. 이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윤 의원 같이 품격과 실력을 갖추면 된다고 했고요. 김김식 교수는 오늘 이 앞으로 단식 농성, 태극기 집회 같은 장외 투쟁, 한풀이식 집회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 윤 의원의 5분 발언은 이 장외 투쟁 없이도 얼마든지 이기는 야당이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조된 분위기로 전해졌는데요. 예. 네, 통합당 관계자는 이 국회 안에서 비판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내일 본회의에서도 윤 의원처럼 국민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할 의원들로 발언자 진용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윤 의원은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던 그 인재상에도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지난 6월에 이 혁신위 산하에 있는 이 경제혁신특별위 위원장에 윤 의원을 앉히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비대위 출범 전부터 이 경제 전문가로는 윤희숙이 괜찮다고 좀 윤 의원을 높이 네. 평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30일 본회의 발언이 있기 전에도 윤 의원을 따로 이 비대위원장실로 불러서 면담을 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전문성을 강조해왔던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인재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통합당 내부에서 좀 넓어지지 않았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예, 통합당의 활동 방식, 투쟁 방식의 변화 얘기였었는데요. 통합당의 외형, 간판 교체 얘기죠.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겠다 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 예. 21일 전후로 새로운 당명과 당색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에는 이 당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이 설문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자유, 보수, 국민, 민주, 미래, 희망, 한국 등이 이 당명의 키워드로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예. 또 통합당 관계자는 어제 오는 10일부터 19일 대국민 공모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29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목에 다 쏠릴 걸 대비해가지고 대응해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새 당명과 이 당색의 발표 이후에는 전국위와 이 상임 전국위 추인을 밟아나갈 예정인데 이 일정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좀 겹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황 기자, 당명이나 당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 통합당 관계자는 아직 네. 구체적으로 전해진 건 없다고 좀 원론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나왔던 이 발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변화의 방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0일에 당명이 간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세 글자로 짓자고 제안한 걸로도 전해졌는데 통합당 이름이 이 자유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아하. 그 추측에 나오는 배경이 여기입니다. 또 통합당이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 이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 민주라는 단어를 거부할 국민은 없을 거라도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민주라는 단어 활용에 긍정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명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는 아직 불투명한데 빠질 게 확실시되는 단어는 있습니다. 바로 통합인데요. 이 김병민 비대위원이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는 달긴 했지만 통합은 빠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당명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 중에서 오히려 이 오랫동안 존속했던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예. 혹시 통합당이 이제 민주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주요 1, 2당에 다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우리 역사 정당사에서 보면 보수계열 정당에서도 민주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었죠? 네, 있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는 군부 세력이 이 정권을 찬탈한 다음에 만들어진 이 정당들이 바로 이 민주라는 당명을 썼다는 건데요. 먼저 이 박정희 정권 아래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이 민주공화당을 창당했고요. 네. 이 전두환 정권 아래선 군부 세력이 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건 1990년인데요. 이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가 이 3당 합당하면서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자유당입니다. 반대로 진보계열에서도 이 당명이 항상 민주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1995년에 이 정계에 복귀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정당의 이름이 이 새정치국민회의였고요. 2003년에는 열린 우리당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 민주라는 단어가 이 진보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 통합당이 이번에 새 당명에 이 민주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보수 계열 정당으로서는 거의 30년 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민주라든가 공화는 정당명 이전에 우리나라의 헌법에 들어있는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당 저 정당에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합당의 지금 정당 명칭 바꾸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잇따른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특히 여성가족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고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엔 여성가족부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그에 대해 견해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에 서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피해자의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1차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박원순의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이른바 6층 사람들, 도대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가해자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역시 밝혀내야 합니다. 여당에서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 지형을 뒤흔들 정도의 대형 사건은 신속하게 조직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냈어야 합니다. 그게 여성가족부의 역할 아닐까요? 여당은 또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에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방안은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밖에 의원들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과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대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이 북한의 민주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접경 지역의 주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외통위 전체 회의에선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가 무한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땐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테러 행위를 거의 전쟁 행위죠. 우리 국민을 향해 쏘는 거니까 그런 전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국민들 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라고 하느냐. 국민의 안전도 고민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선 안 된다며 자율적인 규제 등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또 재산과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 헌법 정신에도 용인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통합당은 또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려고 한 뒤 4시간 만에 통일부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정부가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여정 지시에 의한 것처럼 낙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 토론과 타협의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중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정국이 막혔을 때 타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줬다며 21대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오늘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변재일, 설훈, 조정식, 이낙연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최고위 회의 직후 당정 간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규모는 10만 호 수준이며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과 서울 지역 택지 용적률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오늘 대검찰청을 방문해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안건이 국회 의안정부 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시스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는 내일 모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중 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집중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긴 장마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작업은 자제해 주시고 안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주길 바란다며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사전 대피 등 안전 조치를 우선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방구조대원들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겠다며 장마철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긴 장마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주 중반에는 제4호 태풍 하구피까지 북상하면서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인 만큼 추가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 연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 후보들의 득표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안정적 대세론을, 김부겸 후보는 대표 책임론을, 박주민 후보는 개혁 주도론을 앞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대표 선거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 좀 할 줄 압니다. 감히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을 빌리자면 저 김부겸 당대표 감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능동적으로 열어 전환시대의 정사진을 그리겠습니다. 과감히 실천하고 두려움 없이 개혁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 판세는 이낙연 대세론이 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 권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는 등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김부겸, 박주민 후보 역시 각각 대의원과 당원 표심을 앞세워서 이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당대표 임기 문제 등을 놓고 각을 세우면서 추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후보의 주자인 박주민 후보도 가장 젊은 후보라는 점과 전환의 시대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만의 색깔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호남권 연설회 등이 예정돼 있어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은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의 흥미까지 반감시킨 어른하게 바람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김부겸, 박주민 후보의 맹추격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30일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성폭력 대책특위를 구성했는데요.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이 측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이 교수는 통합당 성폭력 대책특위 합류를 거절한 이유를 못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수정 교수 성폭력 대책특위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피해를 어떻게든 보고하고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입법을 하는데 굳이 당을 가리면서 지원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입법된 부분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스토킹 방지법도 10개도 넘게 발의가 됐지만 통과가 안 된 현주소를 생각할 때 굳이 당을 가리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다. 통합당의 제안에 2, 3분 고민해봤지만 거절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특위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성폭력 관련 입법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라며 조직 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지침이나 법령에 2차 가해 행위 같은 건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런 일들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할 생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통합당 차원을 넘어서 국회 내 성폭력 대책특위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되풀이되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의지와 관심 또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진전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다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지금 부동산 관련 입법도 매듭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통합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응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거대 여당의 부동산 입법 속도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의 윤희석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왜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들리군요. 아, 네네. 네, 여당의 부동산 입법 속도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 이제 임대차법 통과시키고 나머지 후속 법안들을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오늘 법사위 절차 거쳐서 내일 이제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거대 여당의 부동산 입법 속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당이 내일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 소득세 인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까지 냈는데요. 예. 지난 30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따라서 이어서 곧바로 다 처리하겠다는 건데 뭐 거대 여당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원하는 법안들을 굳이 통과시킨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즉 과연 충분한 심의가 있었느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심의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관련 법들은 거의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다면 그 부작용과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그 과정과 내용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물론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취임 일성을 한번 상기해 보면 국회개혁 핵심이 수기의 총량을 유지하되 결정 속도를 높이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속도 저는 김 대표 말고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여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일하는 국회 모습이 이런 국회를 두고 말하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참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네, 그 관련해가지고 진행 과정에서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당의 윤희석 의원 5분 발언에서 얘기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마침 윤희석 우리 부대변인과 한 글자만 틀리고 이름이 비슷한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일부 비판적인 대응도 했습니다. 윤준병 의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뭐 나쁘다는 거냐 이렇게 지적까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세 사는 분들은 전세금 오르는 거 그리고 전세 물건 바닥난다는 거 이런 것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희석 의원 발언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윤준병 의원 발언은 굉장히 무리한 거죠. 전세가 월세되는 게 나쁘냐 이런 말씀인데 이 얘기는 이자 나가는 것하고 다달이 월세 나가는 것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전세대출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월세를 살게 되면 전세 살 때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걸 그런 현실을 간과하는 겁니다. 아니면 모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세는 세금이나 유지 비용 없이 집 구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 주장이 또 모순이 하나 더 있어요. 그 30일 날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윤준병 의원도 물론 찬성을 했는데요. 네. 이 법 제안 이유에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져서 임차 가구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제안 이유를 제시한 법안에 찬성을 하셨다면 결국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져서 걱정된다는 분이 네. 갑자기 며칠 새 이번엔 월세를 두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 바꾸기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임 있는 여당 의원이신 분이 이래서는 곤란하죠. 예. 이 질문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윤희석 의원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수당이 돼 있는 지금 제1야당 통합당 활동 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윤희석 의원의 이번에 5분 발언 참고해서 앞으로도
이른바 속도전에 관련해서 통합당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당 쪽에서 5분의 3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최소한 24시간을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방법들 새롭게 모색이 되고 있습니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적극 대응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필리버스터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법여건의 이 해제 요건 국회제적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를 포함해서 지난번 윤희숙 의원 5분 발언처럼 반대 토론이라든지 자유 발언들을 통해서 이 법안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널리 그리고 제대로 알리고 또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윤희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상정을 왜 합니까? 헌법인데.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후속 법안들을 오늘 법사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원래 계획대로라면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 심지어는 독재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경색 국면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에 나선 당권 주자들 당심 공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 또 법사위원이자 여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신동근 후보입니다. 기호 1번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또 마침 경선에 바쁘시기도 할 건데 법사위도 있고. 예, 오전에 여가위가 있었고요. 둘 다 좀 바쁩니다. 오후에 또 법사위가 있어서 지금도 막 법사위 막 토론하다 막 바쁘게 왔습니다. 예, 지금 오시기 전까지 법사위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법안들 관심이 많은데. 지금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퇴장된 상태고요. 여당 의원들끼리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표결은 지금 얘기했던 부동산 후속 법안하고. 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 또 그 외에도 예컨대 감염법 예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성폭력 관련된 뭐 그런 법안들 같이 16건 같이 통과되는 거죠. 지난번 운영에서 통과가 됐던 공수처 관련 규칙은 어떻게 법사위 통과됐습니까? 예, 오늘 아마 지금 의결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통과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법하고 절차법, 청문회법 뭐 이런 그다음에 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들 통과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지금 토론한 이후에 오늘 법사위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오늘 아마 마무리되고 내일 본회의에 오늘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본회의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은 지난번랑 좀 다르게 어떤가 좀 대응할 것 같은데. 아마 들리는 말로는 각 법안들에 대해서 다 반대 토론을 일일이 다 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저희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일이 찬성 토론을 또 하지 않을까 싶고. 뭐 토론 많은 건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 법을 잘 알고 통과되는 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시니까요. 필리버스터도 제가 아까 야당 우리 부대변인한테 얘기했지만 최소한 24시간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또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의 3 이상이 중단 요구를 하면 중단이 되지만 24시간 지난 이후에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입법이 속전속결 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보통 발표를 하게 되면 그 후속 입법이 보통 늦어지거든요. 이게 엇박자가 되면서 사실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거의 뭐 반감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뭐 거의 소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법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안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졸속으로 됐다고 그럴 때 사실은 이 임대차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고 또 국정과제 중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학계나 시민사회 의견들을 광범위 수렴을 해왔고요. 좀 일찍 하시지 그랬어요, 20대 때. 좀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게 사실은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뭐 전세 대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7년 당시에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죠. 그때도 그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집값이 굉장히 뛰었어요. 그래서 200만 호와 또 당시에 1년 단위 계약을 2년 단위로 만들면서 당시에 이제 1년 만에 한 18% 정도 올리기도 했죠. 그러나 바로 그 이후에 안정화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상당히 뭐 나름대로 설득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일부에서 이제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됨으로써 말하자면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빠르게 전환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지어는 뭐 임대 시장에서 아예 집을 뺏길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예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그것도 이제 지나친 공포를 유발시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이 초저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아니더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놓는다고요. 근데 대개 이제 전세를 놓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심지어는 이제 강남 3구나 주요 지역조차도 한 70% 정도가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많이 산다고 그래요. 갭 투자가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임대 차익을 임대료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월세를 놓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게 뭐냐면 결국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전세금을 다른 데 또 투자하고. 그렇죠. 이제 그게 많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전세를 갑자기 빼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다주택자들이 임대 시장에서 완전히 집을 뺀다 그러면 그 전세를 내줘야 될까요? 전세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금 내주고 그걸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팔면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겠죠, 그죠?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건 지나친 우려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일시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새로 계약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살다가 계약을 갱신한 분들은 5% 인상률에 제한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새로 계약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걸 적용을 받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시기에 딱 걸린 분들이, 그분들은 상당히 주인들이 많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죠. 그 부분들이 아마 사례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응이 과잉되게 반응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대차의 중심이 이제 전세 중심으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월세 중심으로 간다면 관련 후속 입법이 불가피하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그게 단시간 내에 이게 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최근에 서울시 통계를 보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월세로 전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부주택자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진짜란 말을 강조하시네. 그 통합당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지금 이제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임대차 3법 위헌정부 시스템 이미 처리된 걸 올렸다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는 백혜령 간사에다가 수석 전문위원 포함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정치가 너무 사법화되는 게 아닌가, 너무 고발이 남발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해프닝입니다. 전문위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석 전문위원 소명이 말하자면, 뭐 저는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안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전체 회의 의결 전에도 대안 폐기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단순 시스템에 오리고 해프닝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과도하게 좀 해프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야당은 안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저희가 이제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발의 하나가 아닌가,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통합당이 이렇게 여당에 대해서 입법 독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횡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법을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 보고요. 이제 부동산 관련 법처럼 이게 굉장히 시기가 중요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좀 교훈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시에 사실 국민들이 그 당시에 가반 의석을 주고 소위 이제 4대 개혁 입법을 추진을 갖다가 또 공언하고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통과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혁 입법 동력이 급속하게 상실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180석의 국민들이 이제 승리를 유례없이 안겨줬을 때는 저는 개혁 정책도 민생을 챙기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야당과 협치라든지 또 여당이 절대적으로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지만 저는 여당은 어디까지나 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단호함과 추진력이 있어야지 이게 우물쭈물하다가 이게 뭐 성과를 못 내면 저는 무능함이 오히려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여당은 더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최근에 여당 그렇게 여론이 아주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저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길 수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물론 시켜야 되고 또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도 있어야 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이건 나중에 성과로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성과로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동산 문제가 크게 쟁점화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했던 것이 공수처 출범을 얘기했습니다. 네, 발효된 이후에 7월 15일 이후에 바로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규칙 통과시키고 나면은 나머지 일정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올해 내로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쭉 갈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저희가 공수처법이 어쨌든 간에 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통과되면서 물론 이제 미통당은 거기에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뭐 통과된 법은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7월 15일 날 이게 말하자면 시행되게 돼 있는데 아직 뭐 추천위원조차도 추천되고 있지 않고 이제 저희는 두 분을 추천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미통당은 이게 이제 위원회 소지가 있어서 한 분 교체했습니까? 네, 교체했습니다. 예, 교체했고요. 그래서 두 분을 추천했는데 미통당에서는 이게 이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보고 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연기를 시키고 있고요. 오늘 이제 후속 법안이 아마 3가지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국회법, 청문회법, 그다음에 규칙. 규칙인데, 근데 뭐 국회법이나 청문회법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절차법이니까 그렇고요. 규칙 문제도 저희가 초기에는 좀 규칙 문제는 통합당 굉장히 신경 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우회하는 방법을 찾다가 뭐 그 문제는 굳이 손대도 않아도 된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추천하고 또 실제로 공수처장 청문회 해야죠. 또 수사관 또 검사 임명해야 되죠. 우리 상당히 시간이 걸 거라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는 여가위 폐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이 여가위를 문체위로 통합하는 개정안을 꺼냈습니다. 여가위원으로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사건이 되면서 국민들이 여가에 대한 굉장한 여가부나 여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말하자면 문체위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을 없애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하는 국회법으로 제1호 법안으로 민주당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월 상임위를 4번 해야 되고 소위를 4번 열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제가 20대 국회 마지막에 문체위 간사를 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저쪽에서 합의를 안 해줘 법안 소위를 한번 열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법사위를 하면서 여가위를 하고 법사위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 4번씩 둘 다 상임위와 소위가 열린다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 겸임 상임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환노위하고 환경과 노동도 지금 붙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붙였다고 해서 한쪽 이상을 절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거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지금 임명된 선임된 분들은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됐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후반기부터 적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여가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뭐 오늘도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주로 여권 인사가 관련된 뭐 성추행 관련 문제에 대해서 뭐 정말 대처 안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합니다. 예, 뼈아픈 지적이라고 보고요.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 또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새로운 대책들을 만들어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예방도 중요하고 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2차 피해들이 그러니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들이 또 2차 피해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는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은 국회로 오시기 전에 의료 쪽에 치과 의사 하셨었죠. 그러니까 하셨는데 이제 전당대회 이제 한 달치 안 남았죠. 29일이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또 구호에 보니까 당의 왼쪽 미들필더가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역할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여러 코로나 위기 그다음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경제 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한 위기 극복의 비상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180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180석을 이끌어서 당정층이 하나 되어서 말하자면 개혁 작업 또는 민생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 승리해야죠. 그죠? 내년 재보궐선거 있고 대선 지방선거 연달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개혁 작업이 굉장히 결국은 대선 승리라는 것도 선거 전략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잘 내는 게 중요하고 그 성과는 결국은 촛불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검찰 권력이라든지 이런 개혁이라든지 이런 권력 개혁부터 시작해서 불평등 완화 또 경제 민주화 뭐 양극화 해소 이런 문제로 저는 완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제가 을지로위원회라든지 을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제가 상대적으로 좀 진보 개혁적 그런 어떤 블록에 속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제가 당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센터포드는 아니고 탑은 아니고 중간에 뭐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데 좀 당원과 또 지도부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미드필더 역할. 그런데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왼쪽은 또 이 가능한 진보 개혁적 그런 왜냐면 우리 당이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이쪽에 이제 뭐 다른 의원님들은 또 경제 문제를 집중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다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내세웠습니다. 가장 열심히 뛰면서 다 연결시키는 미들필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였겠네요. 공수전환도 열심히 하고. 네, 이제 전당대회까지 쉴 틈 없이 달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선거 운동 계획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전당대회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 권리당원이나 또 이렇게 온라인 당원들이 있고요. 또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 약간 다른 두 가지 투트랙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우선 제가 조금 인지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잘 안 알려져서 좀 알리는데 우선 집중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알면서 좀 알리게 되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리면 상대적으로 저 호감도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와 호감도가 비례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차기 지도부가 앞으로 중책을 또 맡게 되는데 차기 지도부가 가져야 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뭐 이기 극복의 리더십이 저는 있어야 되고요. 또 더구나 집권 후반기가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게 자꾸 리스크들이 생기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정당의 목표는 선거를 통해서 승리해서 자기 정당의 말하자면 정당 강령과 정책을 갖다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을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함께 해왔고요. 우리가 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소, 또 전 국민 고용 안정망까지 포함해서 포용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8월 29일에 있을 전대 경선에서 뭐 원하시는 대로 성과 거두기를 좀 기원합니다.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중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전망인데요. 북상적인 태풍이 장마전선에 힘을 더 보태면서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아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